프롤로그 송 차장 깐느로 출장 가다. 내일은 송 차장이 깐느로 출장 가는 날이다. 깐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깐느? 맞다.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한 그 프랑스 깐느다. 깐느에서는 국제영화제 외에도 매년 2차례 국제방송 콘텐츠 마켓이 열린다. 4월에는 밉TV, 그리고 10월에는 밉콤이다. 국제방송 콘텐츠 마켓이란 전 세계에서 해외 콘텐츠를 판매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쉽게 말해 시장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명칭에 마켓이나 마트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한다. 송 차장이 속한 방송국의 글로벌 사업부에서는 부장이 매년 초 연간 개최되는 국제방송 콘텐츠 마켓에 갈 출장 멤버들을 지정해준다. 송 차장은 3월 홍콩에서 열리는 필마트, 4월 깐느에서 열리는 밉TV, 7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텔레필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TF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첫 해외 출장이었던 홍콩 필름마트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자마자 깐느 밉TV 출장을 준비하게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송 차장은 출장 가방을 야무지게 꾸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한시름 놓는다. 1년에도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 짐 꾸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 쉽게 끝나는 편이다. 송 차장은 이번 출장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실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미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 막상 실전에 돌입하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오늘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출발 시간은 낮 12시 30분이다. 공항 버스를 타고 9시 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그동안의 해외 출장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여 모닝캄 회원이 된 송 차장은 모닝캄 회원만을 위한 공간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다. 하지만 모닝캄 회원 줄이나 다른 줄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든다. 그때 송 차장은 본인이 에이펙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 카드 소지자는 에이펙 국가로 출장을 갈 때 별도 마련된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관, 항공사 기장과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얼마 전 부서에서 단체로 신청하여 부서원 모두 발급받았다. 송 차장은 입국장을 통과한 뒤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시간 맞춰 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렇다면 송 차장은 비행기에서 무엇을 할까? 노트북을 꺼내 앞으로 있을 미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며 고뇌에 찬 표정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몫이다.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팔의 반경을 자유롭게 놔두기도 힘든 송 차장은 그냥 다 접고 잠을 자기 시작한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 의자 안에 몸을 깊숙이 구겨 넣으면 웅크린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머리가 닿고 덮을 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자는 송 차장은 그렇게 잠을 청한다. 깐느까지 가려면 일단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 파리에 도착하면 다시 니스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탄다. 니스에서 내려서 4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가면 비로소 깐느 도착이다.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하는 곳, 그곳이 깐느다. 처음 글로벌 사업부에 오게 되면 누구나 깐느 출장에 당첨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한두 번 다녀오면 여정이 이토록 험난한 것을 알기에 다음번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든다. 하지만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이기에 막상 또 출장자 명단에서 제외되면 서운하다. 내가 부서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인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회사 생활은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한다.
어떤 날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도록 한껏 올려주었다가 어떤 날엔 땅굴을 파고 깊숙이 처박아 버린다. 또 어떤 날은 런웨이 걷는 느낌으로 당당히 사무실을 활보하다가도 어떤 날은 내 머리 위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 같아 걸음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어쨌든 올해는 깐느 출장에 간택받은 해다. 이번은 4번째 방문이다. 얕은 잠을 자다 깨다 반복하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무렵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장의 목소리다. 우리 비행기는 곧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 현지 온도는 14.7도이며 arriving shortly 14.7 degrees 블라블라. 영어로 업무를 하는 송 차장에게도 영어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귓등으로만 들리는 외국어일 뿐이다. 이제 송 차장은 아름다운 승무원 언니, 아니 동생들의 미소를 받으며 당당히 비행기에서 내린다. 비행기는 기장님이 몰았을 뿐인데 왠지 파리까지 무사히 도착한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진다. 내려서 걸어가는데 앞서 부장님께서 입국장을 향해 혼자 걸어가고 계신다. 뛰어가서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누리고 싶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걸어간다. 입국장에서 부장님을 만나고는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 둘 일행 4명이 모두 모였다. 이번 출장 멤버로 선발된 A방송국의 한류 대표 주자들이다. 출장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한 뒤 역시 나는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며 뿌듯함을 느꼈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입국장 대신 바로 환승센터로 향한다.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그들은 대기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4명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못다한 회포를 불며 끈끈하게 팀워크를 다진다. 라는 것은 부장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나 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볼 일이 있다며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한다. 동료 한두 명이 먼저 선수 쳐주고 나서 송 차장도 모기만한 소리를 내며 자리를 피한다. 저 살 것이 좀 있어서. 역시 회사 생활은 중간만 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총대를 매는 것, 가장 뒤처지는 것 모두 위험하다. 그렇게 송 차장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상점을 둘러보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책을 보며 사색에 적기도 한다. 각자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다시 모인 일행은 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드디어 니스 도착이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깐느까지 가야 한다. 해외 마켓 출장에는 보통 출장 주무자가 있다. 마켓이 열리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주무자로 선정되어 출장의 A부터 Z까지 모두 준비한다. 따라서 이번 출장은 유럽 시장 담당자 중 1명이 준비했다. 물론 각자 담당하는 국가에 대한 미팅은 각자 준비하지만 출장 여정에 관한 준비는 그 한 사람이 도맡아 한다. 비행기 예약부터 숙소 예약, 택시 예약까지. 이제 택시를 탈 차례다. 일행은 어미새의 지침을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라는 눈빛을 일제히 주무자에게 보낸다. 6개의 눈알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낀 주무자는 갑자기 책임감을 느끼며 진두지휘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다. 그러고는 예약한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기 위치를 확인한 뒤 당당히 앞장선다. 이 순간만큼은 부장님도 순한 어린 양이 되어 목자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밖에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다.
프랑스 출장이 4번째지만 이렇게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다. 깐느는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행은 택시에 올라탄다. 깐느에 도착할수록 빗줄기가 강해지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인다. 와이퍼의 속도가 빗줄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밖을 보니 도로가 비로 가득 넘쳐나고 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폭우에, 그것도 산 넘고 물 건너온 낯선 나라에서의 홍수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악몽이 현실이 되어버리기에, 그리고 딱히 말을 꺼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기에 애꿎은 감탄사만 연신 내뱉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아무 말씀 마시고 숙소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꺼내려 하신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 한복판에서? 숙소 근처도 아니고 길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우산도 없는데? Are you serious?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부장님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기 시작한다. 그렇게 일행은 대형 캐리어와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쥐고 발목 넘게 물이 찬 길바닥에 내쳐진다. 이 순간만큼은 프로페셔널한 주무자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 그냥 다 같이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질질 끌리는 것은 캐리어만이 아니다. 집 떠나와 20시간 동안 쉬지 못한 몸뚱이가 어쩐지 캐리어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다. 1시간 넘게 짐과 몸과 지친 마음을 끌고 빗속을 걷다 보니 다행히 숙소에 도착해 있다. 송 차장은 세상 처음 겪어보는 피로와 노곤함에 짐을 풀자마자 옷만 얼른 갈아입고 침대 속으로 푹 처박힌다. 시차와 상관없이 잠이 마구 쏟아져 내린다. 다음 날 아침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에 살포시 눈을 뜬다. 평일 아침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다. 그날은 어김없이 지각이다. 하지만 이곳은 깐느다. 오늘은 출장 여정 중 가장 한가로운 날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말고 어제의 홍수 사건이 떠오른다. 급하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는다. Unbelievable. 거짓말처럼 날씨가 말갛게 개어 있다. 어제의 홍수 사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창하다. 깐느가 간밤의 고통을 극복해내고 온몸으로 건강한 빛을 내뿜고 있다. 왠지 이번 출장의 성과는 좋을 것 같다. 마음이 놓이고 나니 그제야 할 일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전날 미처 풀지 못한 캐리어를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차례로 짐을 꺼낸다. 준비해온 정장 3벌과 평상복 2벌을 꺼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둔다. 서양에만 오면 가장 맛있어진다는 컵라면을 식탁 위에 줄지어 세워두고 화장품을 거울 앞에 나란히 늘어놓는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은 그냥 캐리어에 처박아 두기로 한다. 그러고는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 창밖을 바라본다. 여기가 프랑스라는 것을 상기하며 감상에 젖어보려 한다. 하지만 출장은 출장일 뿐 감정의 촉촉함이 쉬이 스며들지 않는다. 일만 하다 보면 하도 메말라서 출국 즈음엔 거의 바스러질 지경이다. 갑자기 단톡방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누가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그동안 비행기랑 숙소 예약 등을 훌륭하게 완수해냈던 바로 그 출장 주무자다. 부스 점검을 하러 갈 예정이니 11시 반까지 로비에 모여주세요. 오늘의 주요 일과는 부스 점검이다. 마켓은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날인 오늘 부스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스는 행사장에서 업체별로 할당된 미팅 공간을 의미한다. 요청한 디자인대로 잘 설계되었는지, 테이블, 의자, TV 같은 물품들은 잘 비치되어 있는지, 한국에서 국제 배송으로 보낸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등이 잘 도착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총 2시간 정도 소요된다. 11시 반이 되어 일행은 숙소 로비에 모인다. 보통은 부장님이 가장 늦게 내려오시는데 가끔 부지런한 부장님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일행을 하나씩 맞아주신다.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천사 부장님이시다. 하지만 센스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센스 있는 부장님이란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먼저 퇴근하며 가장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시는 분이다. 일행이 모이자 다 같이 행사장인 팔레드 페스티벌로 향한다. 바로 깐느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이 깔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배지를 수령하는 일이다. 배지란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것인데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해 두었기에 명함으로 신분 확인을 받은 뒤 찾아오면 된다. 드디어 행사장 입성이다. 매년 똑같은 위치에 매번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행사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흥분과 설렘이 가장 크다. 여행 직전이 가장 설레는 것처럼. 부스 위치는 P-1 E72.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답게 참가사의 규모도 세계 최대다. 이리저리 미로를 지나 꽁꽁 숨어있는 2열 72번을 찾아낸다. 선명히 박혀있는 회사 로고를 보니 새삼 우리 회사가 자랑스럽다. 뿌듯함도 잠시. 여기저기 늘어서 있는 짐들이 눈에 거슬린다. 주무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역시나 가장 먼저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앉아서 잠시 멍 때리고 있던 송 차장도 주섬주섬 일어나 돕는다. 테이블과 의자를 정돈하고 한국에서 건너온 홍보 물품들을 꺼내 지정석에 배치한다. 신작 콘텐츠나 인기 콘텐츠의 브로슈어를 맨 위에, 그 다음 순위의 콘텐츠들을 아래에 놓는다. 그 다음 콘텐츠 홍보 영상이 담긴 USB를 TV에 꽂은 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이 영상은 마켓 내내 무한 재생되며 지나가는 구매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기념품들을 꺼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둔다. 구매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서 보통 USB, 문구류 같은 실용품으로 준비한다. 기념품은 판매자 쪽에서 선물하는 것이 관례지만 구매자들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스를 쭉 둘러보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내일부터 3일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분 단위로 이곳에서 미팅이 진행된다. 3일 내내 부스에만 처박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장지가 어딘지 별로 상관없어진다. 홍콩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국내 코엑스에 있든 하루 종일 부스에 갇혀 미팅만 한다. 왜 이곳 깐느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그 고생을 하며 왔는지 억울할 지경이다. 내일부터 우리에게 깐느란 없다. 이곳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단 하루뿐인 것이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오후 2시다. 이제부터는 자유시간이다. 이때는 보통 다 같이 관광을 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하면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나. 말에 음정을 붙이는 부장님을 보며 송 차장은 문득 부장님의 나이를 상기해 본다. 이번에는 앙티브라는 곳에 가기로 했다. 깐느와 니스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 휴양지로서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된다. 앙티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깐느로 되돌아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너무 늦지 않게 숙소로 들여보내주시는 센스 있는 부장님 덕분에
일행은 각자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다. 내일부터 있을 강행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송 차장은 샤워를 마치고 나서 미팅 준비물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한다. 노트북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일 입을 정장, 주요 미팅 자료가 들어있는 USB, 파일 등을 꼼꼼히 살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헬로우 하며 인기척을 내니 후배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온다. 선배 저예요. 송 차장은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으니 조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후배에게는 이번이 첫 마켓이다.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울상이다. 송 차장은 미팅 전날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처음 마켓에 참가하던 때가 떠오른다. 구매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건지, 조건 협의는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던 모습이 후배에게서 오버랩된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협상 노하우를 몽땅 쏟아내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송 차장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협상이란 제품과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자, 지금부터는 송 차장의 이야기다.